자, 우리 집중관리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집중관리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 같은 것은 그냥 설명하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하겠어요. 어차피 우리 진행하면서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딱 한마디 할 건 우리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건 모든 걸 다 할 생각으로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진행을 하다가도 여러분들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요구를 해주시면 그것도 우리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시작을 해보죠. 그 전에 원래 집중관리반을 직강으로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인강으로 시작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서 2월달이나 3월달 직강을 시작할지 아니면 계속 인강으로 할지 상황을 보고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강으로 촬영하게 되면 한 번에 좀 많은 강의를 올려서 만들어서 드리게 되는데 인강으로 촬영할 거기 때문에 저 혼자 집에서 만들 거기 때문에 조금씩 만들어 올릴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올린다라고 제가 장담하진 힘들겠지만 되도록 매일 여러분들이 30분에서 1시간씩 여러분이 투자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집중관리반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자, 집중관리반은 문제를 제공해드리고 해설 강의를 하면서 우리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기본 형태예요. 자, 어떤 경우는 우리 그냥 강의가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일단 기본형은 문제를 주고 해설 강의를 수강하고 이렇게 우리 진행을 할 생각으로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수강해야 돼요. 많이 듣는 얘기죠.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익히셔야 돼요. 문제풀이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강의가 아니고 나만의 생각, 나만의 접근법이 필요해요. 자, 요거를 만드는 그 시간이 바로 뭐냐면 반드시 먼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문제를 못 풀어도 괜찮아요. 문제를 못 풀어도 그 문제를 푸는데 내가 시간을 투자했죠. 나중에 해설 강의를 수강하면서 내가 막힌 데가 여기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것이 바로 내 것이 돼요. 그런데 문제도 안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수강하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나만의 접근법, 나만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풀이 방법을 먼저 알고 나중에 문제를 푸는 건 진짜 단순한 연습이에요. 단순한 계산 연습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풀이 방법을 암기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풀이 방법을 먼저 알고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절약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풀이 방법을 배우는 것이 결국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겨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늦어요. 문제 푸는 시간이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늦는데 나중에는 역전을 하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결국 풀이 방법을 먼저 알고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풀이 방법을 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암기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푸니까. 자, 그런데 먼저 문제를 풀어보는 사람은 처음엔 좀 늦는 것 같은데 자,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 순간이 와요. 자, 이 순간이 올 때까지는 좀 느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순간이 오는 순간 완전히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순간에 도달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면 비효율적이에요. 우리 임용시험은 올해 앞으로 한 1년 정도 후에 시험 보거든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이 순간이 오기 전에 시험 보게 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시간 배분을 적절히 해야 돼요. 먼저 문제를 풀어보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면 안 돼요. 이 정도 시간까지만 풀어보자 라고 하는 이 시간 배분을 적절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문제를 드릴 때 오늘 제공하는 첫 문제의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엇을 구하시오 해놓고 제한 시간 20분을 드리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20분을 넘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 20분까지만 생각하고 더 이상 안 되면 포기하자. 풀이를 듣고 해설 강의를 듣고 풀어보자. 자, 그 다음에 목표 시간이라고 제가 드리고 있어요. 저 이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또 풀어봐야 돼.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이게 내 것이 됐어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자, 좀 이따 문제를 푸시고 이제 내일 해설 강의를 하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익혀 나갈 거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반드시
여기 소요 시간과 오답의 수, 정답률을 기록해야 돼요. 우리 목표는 임용시험이에요. 임용시험에 전공 A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빠르기와 정확성, 이 두 개를 포기하면 안 돼요. 빠르기도 생각해야 되고요. 정확성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봤어요. 한 열흘쯤 있다가 이 문제를 다시 풀어봤는데 빠르기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정확성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나중에 내가 이 계산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막연히 계산부터 시작해요.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 근데 계산이 10분, 20분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초조해져요. 이걸 계속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정도의 계산은 내가 몇 분 정도 걸리고 내가 실수할 확률이 얼마나 돼 라는 걸 미리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때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계산 연습을 하면서 빠르기와 정확성 이거를 체크를 해가야 돼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스톱워치표에 놔주시고요. 문제 풀기 시작해서 딱 끝까지 딱 시간 적어놓고 채점한 다음에 얼마나 맞았는지 적어두고 기록해 나가야 돼요. 자, 이건 이미 설명드렸죠. 이 제한 시간을 넘기는 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오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 희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임용시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한 시간을 제가 조금씩 드릴 거거든요. 저걸 넘기지는 말자. 그리고 저걸 넘어가면 포기하고 이제 해설 강의를 수강하고 다시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또 서술형 문제를 제공해 드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주의할 것, 역시 시간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우리 임용시험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 절대로 교재를 참고하지 말고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 있냐면 이거 정의를 모르니까 풀 수가 없어. 바로 정의 찾아요. 그럼 안 돼요. 정의를 몰라도 주어진 시간 동안 무조건 점수를 받을 말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임용시험 보러 갔는데 내가 모르는 정의 나왔다고 책취할 수 없잖아요. 자, 그냥 포기하면 0점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게든 점수를 받을 말을 찾아야 돼요. 이게 나중에 제 모의고사반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백지는 절대 금지. 어떤 말을 써서라도 점수를 받아내자. 자, 제가 합격 전략 특강 2번, 3번을 곧 올릴 거예요. 2번에서는 지나갔지만 계산 문제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은 집중관리반을 공부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이미 알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에서 이제 서술형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몰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모르는 것과 점수를 받는 건 별개예요. 내가 전혀 문제를 못 풀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문제, 모르니까 책 찾아봐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문제에서 점수를 못 받아요. 자,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전혀 몰라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어떤 말을 쓰면 1점을 받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돼요. 나중에 합격 전략 특강 세 번째에서 채점 기준에 대해서 제 강의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 말이죠. 처음 보는 용어, 내가 이 용어가 뭔지 모르니까 문제 못 풀어? 그럼 안 돼요. 어떻게든 점수를 받아낼 말을 찾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복습은 제가 조금 시켜드리긴 할 거겠지만 복습을 할 때 시간 간격을 두는 게 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자, 공부했으니까 바로 복습해야지. 안 돼요, 수학은. 왜냐하면 바로 복습을 하면 조금 전에 봤던 거기 때문에 내 머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풀이가 내 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걸 모르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했으면 잠깐 잊으세요, 이제. 그리고 3, 4일, 일주일, 그건 여러분이 정하세요. 자, 간격을 두고 문제만 다시 풀어보세요. 풀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만 먼저 풀어야 돼요. 풀이를 보면 또 암기가 되니까. 자, 그래서 문제가 바로 풀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으면 이게 뭐죠? 이게 어느 정도 내 것이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목표 시간을 주어드렸죠? 그 정도 시간 안에 문제가 딱 풀려버려요. 그럼 내 거예요, 이제. 그렇죠? 자, 하지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아직 몰라요. 또 일주일 있다가 또 풀어봐요. 그래도 되면 이제 진짜 내 거라고 믿어도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완전히 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풀이 해설 강의를 다시 보고 풀이 해설을 다시 보고 다시 또 공부를 해요. 또 잊어버려요. 또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풀어봐서 또 반복해요.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거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또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제 몇 번 반복을 해서 이제 이 풀이는 완전히 내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제외한 자료를 버리세요. 이거 여러분이 못해요. 왜? 두고 있다가 언제가 읽어야지.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문제는 놔둬야 돼요. 왜? 자, 내게 됐다고 하더라도 한 열흘, 20일쯤 있다 또 풀어봐서 또 한번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놔두고요. 나머지 자료는 버리세요. 자, 여러분들이 자료가 쌓이면 나중에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자료를 노트 10권을 모아놓아 보세요. 시험 전에 뭘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료는 내가 나중에 읽어야 될 것만 남기는 거예요. 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생각의 패턴을 모은 것을 따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자료를 쌓아두면 짐이에요. 처음에는 자료가 쌓이면 뿌듯해요. 나중에 읽으면 되겠지. 안 돼요. 못 읽어요. 제 경험상 그거 다시 읽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읽을 사람. 그래서 내게 됐는데 뭐하러 자료를 놔둬요? 버려야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거를 꼭 지켜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2달 다르겠지만 이 문제풀이가 요령이 내게 돼요. 제가 해설 강의를 듣지 않아도 어느 정도 문제는 풀 수 있는, 자, 그런 단계에 오르게 되는 것이 이제 목표예요. 자, 오늘 드리는 문제를 간단히 보겠어요.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드리는 문제는 곱하기가 많은 함수의 미분이에요. 자, 곱의 미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곱의 미분을 어떻게 빨리 할 것이냐. 자, 근데 한 번만 미분하는 것은 그래도 나아요. 근데 2번, 3번 미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미분기하에서 곡선을 줬는데 곡선을 주는 함수에 곱셈이 좀 있어요. 토전을 구하려면 3번은 미분해야 돼요. 자, 복수 해석학에서 우리 유수 구할 때, 자, 예를 들어 이거 기출문제예요. 1999년 자 5월달 기출문제. 이상하죠? 이때는 1년에 2번 봤어요. 딱 한 번 있었던 애예요. 선생님을 많이 뽑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 2번을 봤어요. 지금도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절이 오지는 힘들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선생님을 뽑았고요. 수학은 진짜 많이 뽑았어요. 자, 이럴 때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문제로 돌아갑시다. 자, 요 선적분 값을 구하시오. 반지름이 2인 원이기 때문에 그 원 내부의 특이점은 마이너스 1밖에 없죠. 근데 뭐죠? 이중극이에요. 따라서 유수를 계산하려면 요만큼 함수에 뭐예요? 미분을 해야 돼요. 곱셈이 많거든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시간이 있으면 누구나 해요. 문제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10분 걸릴 걸 내가 2분에 해결하면 8분의 시간을 다른 문제를 풀 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틀리면 안 되죠. 빠르기와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일단 오늘 4문제를 드렸어요. 자, 미분 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도함수가 아니고 미분 계수를 구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4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얼마나 많이 맞는지를 적어두시고요. 자, 일단 제한 시간은 20분을 드렸어요. 이건 계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분 넘어가면 끝을 내시고요. 자, 목표 시간은 2분. 자, 이거 하나 계산하는데 30초에는 끝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30초에는 0에서의 미분 계수는 구해야 한다. 사실은 익숙해지면 더 빨라질 거예요. 하지만 30초 정도면 일단 충분하다라고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자, 2번째 문제는 이 형태예요. 연립방정식 풀기. 자, 선형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아니면 다른 과목 문제를 풀다가도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쉬운 형태의 연립방정식부터 조금씩 연습을 해서, 자, 우리 임용시험은 기껏해야 미지수가 3개, 식이 3개 정도가 한계겠죠. 그 정도 연립방정식까지는 문제 보자마자 풀 수 있기를. 자, 그래서 동차연립방정식, 자, 이제 요 형태의 동차연립방정식이에요. 미지수가 3개, 식이 하나인 연립방정식 4문제를 제공해 드렸어요. 자,
역시 목표 시간은 1분이에요. 사실은 1분 너무 길어요. 네 문제니까 40초. 답안지 쓰는 시간까지 해서. 이면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역시 이론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배울 게 없기 때문에 10분을 넘어갔다 그러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엔 이제 비동차 연립 방정식 네 문제를 또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 드리는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 해설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집중관리반이 시작되는 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문제를 드리고 그 다음날 또 해설하고 또 문제 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이제 제 목표로 삼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진행하는 걸로 여러분이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우리 이런 계산 그리고 기본 이론반에서 다루지 못하는 이론,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우리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으로 있어요. 자, 일단 오늘 두 가지 유형 문제 많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이 꼭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해설 강의를 수강하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어요.